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 안철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 정치적인 그 행동의 어떤 이 내재율이라고나 할까? 안철수는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야. 파악들 다 되셨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안철수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지하고 이제 성원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이제 경향신문 제가 일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파업, 안철수 1일 파업, 윤과 전격 만찬 후 봉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파업을 했답니다. 모든 당무 거부, 출근하지 않고 집 꺼,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밥을 전격적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렇게 술도 한 잔 곁들이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파경지경에 이를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왜냐하면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안철수 추천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갈라서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다들 얘기가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이태규 월요일 날 모든 인수위원 사퇴 내각 불참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문을 보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거의 이틀에 가깝게 이제 출근도 하지 않고 집거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결별 수순인가 보다 그랬는데, 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밥 한 끼 먹으면서 모든 걸 풀었다, 봉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봉합, 미봉책이다, 미봉이라고 저는 보지 완전한 봉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 취임식,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약 그러니까 15일, 10일, 한 달쯤 남아 있습니다. 25일쯤 남아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런 모습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22년 2월 달에 그때 온 국민적 관심사가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쏠려 있을 때, 안철수 위원장은 두 번이나 긴급 기자회견을 일요일 날 열어서 단일화는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 그만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이 계속 물밑 접촉을 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상대가 알아서 안철수 위원장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쪽 사정이 아주 밝은 한 고위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원가를 돌려받기를 원한다. 원가 회수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돈을 가령 50억을 쓰고 70억을 썼으면 그 돈이 다시 고스란히 자신의 호주머니로 돌려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곁에는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는다. 뭐 그렇게 비판적인 얘기에 제가 100%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식 일정을 전면적으로 다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취까지 고심하는 것 아니냐. 공동정부 구상도 이제 물 건너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제 저녁에 이제 도시락 만찬을 하면서 뭐 그 인수위원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격적으로 안철수 위원장 없는 회의가 되고 말았지요. 이제 그리고 어제는 서울 소방본부 방문 일정이 있었고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있었는데 안철수 위원장 다 안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밥 한 끼 먹었다고 이게 그냥 일거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제 밥 먹고 나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고 공동정부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 아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갈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삐져가지고 칩거에 들어가고 뭐 그럽니까? 그런 원인들이 얼마나 해소가 됐다고. 그래서 미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철수 쪽 그 위원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한 팀으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나눴다. 안철수 위원장은 출근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선대위 위원장이었었죠. 만나서 안철수 위원장이 내가 선거대책위원장 아닙니다. 인수위원장 끝까지 맡겠다. 이제 그리고 그 안철수 위원장이 인사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이해를 구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전격 사퇴,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결렬, 뭐 이런 뉴스가 준비되어 있다가 일단은 이제 홀드가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쪽 사람들은 그 마음의 앙앙블락, 그 응어리가 다 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1차 내각 인선에서 논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인선 발표는 명단조차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장한테 명단 보고조차 안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다. 계파에 따라서 안배하는 그런 인사는 없다.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인품 좋고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천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추천된 인사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낙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인 겁니다. 그걸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무슨 말이 숨어 있느냐?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보니까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탈락했을 뿐이지 추천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갑자기 삐져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이제 칩거에 들어갔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갈등과 파열, 뭐 이런 파국 이런 분위기가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이 파국
파열음 이런 것이 왜 봉합이 됐느냐? 그렇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양쪽에 같았기 때문에 일단 미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도 원하지 않는 거고 안철수 위원장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 그러니까 코앞에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극적으로 밥을 같이 먹고 봉합을 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보, 그 다음에 정치적 로드맵을 봤을 때 인수위원장을 걷어차고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인수위원장 사퇴라는 초강경 그런 정치적 행동은 길게 봤을 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미지수다. 미지수다. 대통령 참모진,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인적 구성, 그 다음에 공공기관, 청장들 인사, 그리고 차관급 인사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안철수 쪽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기용될지는 미지수다. 왜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계파를 고려하지 않는다. 안배 인사하지 않는다. 오로지 실력만 본다. 이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당 문제가 남아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창출에 뿌리는 정당이다. 조속히 화학적 결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위원장도 조건 내세우지 말고 합당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겉으로 하는 말이고 속으로는 치열한 조건들이 오고 갔지요. 일단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의 채무 12억 원, 그 다음에 일부 당직자들의 퇴직금 5억 원, 그래서 총 17억 원, 총 17억 원을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게 보전해 주기로, 갚아주기로, 부담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끝까지 좀 잘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그러는 건데요. 아무튼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 이제는 그런 모습, 연락을 일절 끊고 잠적 짚거 이렇게 해서 뭔가 상대편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